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비로운 이야기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길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모든 규칙을 깨뜨린 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마당의 흙은 늘 젖어 있었다. 오래된 한옥의 중앙에 있는 작은 사각형의 마당.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앞마당이라 불렀지만 이 집에 오래 산 사람들은 속삭이듯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돌아보면 안 되는 마당. 나는 이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지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부고는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서류를 정리하고 집을 팔거나 허물거나 그 모든 일은 결국 내가 해야 했다. 마을은 여전히 산자락에 매달린 듯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되면 가로등보다 어둠이 먼저 내려앉는 곳. 휴대전화 신호는 산 중턱부터 끊기고 바람은 늘 사람의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다. 집 대문을 밀자 오래된 나무가 울음 같은 소리를 냈다. 끼익.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괜히 왔나. 대문 안쪽 앞마당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사각으로 둘러싼 방들, 바닥에 박힌 낡은 돌판, 중앙에 있던 감나무는 베어지고 그 자리엔 검게 변한 그루터기만 남아있었다. 그루터기 주변의 흙은 유독 더 짙었다. 나는 시선을 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당 중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그곳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때 등 뒤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오래 서 있으면 안 돼. 깜짝 놀라 돌아보니 옆집 할머니, 마을에서 무당으로 불리던 분가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뒤쪽을 보고 있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지팡이를 한번 땅에 세게 찍었다. 밤에는 마당에 혼자 서 있지 말거라.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마치 오래된 규칙을 다시 확인하듯 또렷하게 말했다. 그 마당에서는 절대 뒤돌아보지 마. 나는 웃어 넘기려 했다. 장례 직후라 예민해진 거라고. 시골엔 원래 이런 미신이 많다고.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엔 농담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어머니도 그 규칙을 어기셨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부적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붉은 먹으로 그려진 문양, 어릴 적 집 대문 안쪽에도 붙어있던 것 똑같았다. 해가 지면 문에 붙여라. 그리고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밤에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 대답하지 마.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아플 정도였다. 짐을 풀고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다시 멈춰섰다. 방 안에는 아직도 향 냄새가 남아 있었고 벽장 한쪽은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처음 보는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낡은 북, 찢어진 흰 천, 그리고 작은 청동 거울 하나. 거울을 들어 올리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표면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내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눈이 조금 늦게 따라왔다. 나는 급히 거울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피곤해서 그렇다. 장례식, 이동, 낯선 집, 다 이유가 있다. 그때였다.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누군가 돌판을 밟고 걷는 소리. 아주 천천히, 규칙적으로. 창문을 통해 앞마당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발자국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마당 중심에서 시작해 방들이 있는 쪽으로 퍼져 나오는 것처럼. 그 순간 어릴 적 기억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다. 밤에 혼나고 마당에 혼자 서 있던 날. 등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던 순간.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날의 나는 결국 고개를 돌렸었다. 나는 창문에서 물러섰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들렸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야!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숨이 막혔다. 목이 말라왔다.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때렸다. 대답하지 마. 그런데 그 목소리는 점점 다급해졌다. 여기야. 앞마당이야. 왜 안 돌아봐?
마당 쪽에서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내가 고개를 돌리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문을 닫고 부적을 문 안쪽에 붙였다. 손이 떨려 제대로 붙지 않았다. 발자국 소리는 멈췄다. 그러나 마당 한가운데에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은 몰랐다. 이 집의 앞마당이 죽은 자가 돌아오지 못해 남겨진 자리라는 것을. 새벽이 오기 전 집은 점점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해졌다. 고요함 속에서 나는 오히려 더 또렷하게 살아있는 소리들을 들었다. 나무가 수축하며 내는 미세한 마찰음, 벽 속을 기어가는 쥐의 발톱 소리, 그리고 분명히 사람의 숨소리와 닮은 앞마당에서 올라오는 축축한 기척.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보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듣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러나 귀는 속일 수 없었다. 사각 사각 발자국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엔 하나가 아니었다. 돌판 위를 밟는 소리가 둘, 셋으로 겹쳐졌다. 마치 여러 사람이 같은 속도로 원을 그리며 걷는 것처럼. 그 순간 방 안의 거울이 짧게 울렸다. 챙! 금속을 가볍게 두드린 소리. 나는 눈을 떴다. 거울은 분명 벽장 안에 넣어두었다. 그런데 지금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누가 옮긴 것처럼 정확히 앞마당을 등지고 있는 방향으로. 거울 속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춰야 할 것이 없었다. 내 모습이 없었다. 심장이 귀까지 뛰어올랐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제야 거울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드는 얼굴이 보였다. 나와 똑같은 얼굴. 하지만 눈동자는 검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꼬리는 어색하게 찢어진 채였다. 이제 봐도 돼. 그것이 말했다. 내 목소리로.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거울을 내던졌다. 거울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깨지지 않았다. 대신 표면이 물처럼 일렁이며 다른 풍경을 비추기 시작했다. 앞마당. 비 오는 날의 앞마당이었다. 감나무가 아직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흰 천을 덮은 작은 형체가 있었다. 그 옆에서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 무당이었다. 지금의 할머니보다 훨씬 젊은 얼굴. 그녀는 북을 두드리며 외쳤다. 돌아보지 말 것, 부르면 대답하지 말 것, 이 마당을 길로 착각하지 말 것.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고 있었다. 정말 이게 맞는 거죠? 이 아이를 여기 두고 가야 하나요? 무당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미 반은 넘어왔다. 이 아이는 돌아보았다. 그 말과 동시에 흰 천 아래의 형체가 꿈틀거렸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아이, 거울 속의 아이는 분명히 어린 시절의 나였다. 장면은 갑자기 끊겼다. 거울 표면이 다시 검게 변하더니 내 얼굴이 돌아왔다. 그때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문 좀 열어줄래? 춥다. 이번에는 울고 있었다.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익숙하게. 나는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틈 아래로 젖은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다. 앞마당의 흑색과 같은 짙고 무거운 그림자. 뒤돌아보지 마. 대답하지 마. 나는 이를 악물고 부적을 바라보았다. 부적의 붉은 선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도 알고 있잖아. 네가 돌아본 그날 이후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치렀는지. 그 말에 기억의 조각들이 억지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내가 이유 없이 아팠던 날들. 앞마당에 혼자 서 있다가 기억이 끊겼던 밤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나는 문에 등을 기댔다. 숨이 가빠졌다. 어머니는 나도 모르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문 밖의 목소리가 즉각 반응했다. 그래.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쿵 문이 안쪽으로 세게 밀렸다. 부적이 흔들리며 벽에서 반쯤 떨어졌다. 그 순간 앞마당에서 사람이 아닌 것들의 웃음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나는 깨달았다. 이 마당은 봉인된 곳이 아니라 되돌아오지 못한 것들이 머무는 대기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었다. 거울이 다시 울렸다. 이제 내 차례야. 거울 속에 내가 말했다. 대신 이번엔 끝까지 돌아봐. 앞마당 쪽 창문이 스스로 열렸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수십 개의 시선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앞마당 한가운데 감나무 그루터기 위에 나와 똑같은 아이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뒤에는 수없이 많은 얼굴들이 겹쳐 있었다. 모두 이 마당에서 돌아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웃었다.
어린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의 웃음이었다. 늦었네. 아이의 입이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앞마당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였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발 뒤꿈치가 방 안의 문턱에 걸렸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공기는 축축했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앞마당의 돌판 위에서 겹겹의 그림자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보였다. 그림자들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모두 흐릿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눈과 입이 지워진 채였다. 단 하나 공통된 점이 있었다. 모두 고개를 돌린 자세로 굳어 있었다. 여기는 말이야.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한번 돌아본 사람만 남을 수 있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난 왜 아직 살아있는 거지? 아이의 고개가 기울어졌다. 그 움직임에 맞춰 뒤에 겹쳐있던 얼굴들도 같은 각도로 기울었다. 뼈가 비틀리는 소리가 앞마당에 울렸다. 살아있다고 생각해? 아이가 웃었다. 그건 네가 아직 선택을 안 했기 때문이야. 순간 앞마당의 풍경이 흔들렸다. 돌판이 물결처럼 일그러지며 다른 장면이 겹쳐졌다. 장례식 날, 어머니의 관이 앞마당을 지나던 순간 그때의 나는 울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사람들의 흐느낌 사이에서 나는 분명히 들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나는 그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날은 참았지. 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 거야. 장면이 바뀌었다. 어린 시절의 밤, 앞마당에 혼자 서 있던 나, 등 뒤에서 어머니의 숨소리, 그리고 내가 고개를 돌린 순간 그때의 나는 분명히 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텅 빈 껍데기를. 그날부터 내 몫은 둘로 나뉘었어. 아이가 말했다. 돌아본 너, 그리고 아직 돌아보지 않은 너. 내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돌아갔다. 그럼 넌? 응.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본 쪽. 앞마당의 그림자들이 한 걸음 다가왔다. 발소리는 없었지만 땅이 눌리는 감각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그랬어. 아이의 말은 담담했다. 무당이 막으려고 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지. 대신 규칙을 만들었어. 부적, 뒤돌아보지 말 것,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말 것. 규칙을 지키면 삶은 계속돼. 어기면 여기서 기다리게 되지. 나는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는 왜 여기 있어? 아이의 웃음이 사라졌다. 대신 돌아봐줬거든. 너 대신. 앞마당 한쪽에서 어머니의 형체가 천천히 드러났다.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눈동자는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눈은 나를 보지 않고 아이를 보고 있었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때 널 데려갈 수 없었어.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래서 나를 여기로 부른 거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부른 적 없어. 다만 네가 언젠가는 올 줄 알았지. 아이의 손이 들렸다. 앞마당의 그림자들이 일제히 멈췄다. 이제 선택해. 아이의 목소리가 앞마당을 가득 채웠다. 여기서 서로 자리를 바꿀지 아니면 둘 다 여기 남을지. 창문이 더 크게 열렸다. 밤 공기가 아니라 차가운 흙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젖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앞마당을 바라보았다.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했던 곳. 내가 이미 반쯤 발을 들여놓았던 자리. 만약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끝까지 돌아보면 아이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다. 그럼 여기는 완성돼. 그리고 이 집은 다음 사람을 기다리게 되지. 앞마당의 중앙 감나무 그루터기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올라왔다. 여러 사람의 울음이 겹쳐진 소리였다. 나는 깨달았다. 이 선택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 집, 이 마당, 이 규칙 모두 누군가의 미루어진 결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나는 한 발을 내디뎠다. 돌판 위에 발이 닿는 순간 차가운 감각이 종아리를 타고 올라왔다.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이번에는 이름이 아니었다. 가지마.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앞마당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발을 디딘 순간 앞마당의 돌판이 숨을 쉬듯 미세하게 들썩였다. 차가운 기운이 발목을 붙잡고 끌어당겼다. 뒤에서 무언가가 손목을 잡을 것 같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겼다. 말끝이 흙에 잠기는 소리로 사라졌다. 아이. 돌아본 쪽에 내가 그루터기 위에서 내려왔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얼굴의 경계가 흐려졌다. 눈, 코, 입이 서로 겹치며 어른과 아이의 형상이 동시에 드러났다. 여기선 다 그래. 그가 말했다. 시간이 풀리고 선택이 겹쳐.
앞마당의 그림자들이 원을 그리며 물러났다. 원의 중심에는 내가 섰고 그 바깥으로는 얼굴 없는 사람들, 더 바깥으로는 벽과 방들이 숨을 죽였다. 바람이 벗자 북소리가 들렸다. 아주 먼 곳에서, 하지만 분명히 이 집의 박동과 맞물린 리듬이었다. 북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문간에서 무당이 나타났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얼굴, 이 집의 시간을 건너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맨발로 돌판을 밟았다.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무당이 나를 보며 말했다. 아직 길은 닫히지 않았어. 아이의 시선이 무당에게 향했다. 또 규칙을 바꾸러 왔나?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규칙은 바뀌지 않아. 다만 지불이 달라질 뿐. 그녀는 내 손에 남아있던 부적을 바라보았다. 부적의 붉은 선들이 스스로 풀리며 하나의 문양으로 다시 엮였다. 나는 그 문양을 알아보았다. 대문 안쪽에 붙어있던 것, 어릴 적마다 바뀌던 그것. 이 마당은 길이 아니다. 무당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길이라고 믿은 자들의 잔향이 쌓여 길처럼 보일 뿐. 아이의 웃음이 얇아졌다. 그럼 뭐가 필요한데? 무당은 나를 가리켰다. 증인. 그리고 끝까지 돌아보지 않는 선택. 앞마당의 공기가 갈라졌다. 중앙에 서 있던 나와 아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다. 그 선 위로 장면들이 흘러갔다. 아버지의 장례, 내가 외면했던 밤, 어머니가 홀로 규칙을 지키며 버텼던 시간들. 누군가는 남아야 균형이 맞는다. 무당이 말했다. 하지만 그 남음은 반드시 돌아본 자일 필요는 없어.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거짓말.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완전한 진실은 아니지. 그래서 대가가 있다. 그녀는 북을 한번 세게 쳤다. 퉁. 앞마당의 그림자들이 동시에 몸을 일으켰다. 얼굴 없는 그들이 일제히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 자세는 기도와도 항복과도 닮아 있었다. 네가 선택하면, 무당이 말했다. 이 집은 다시 봉인된다. 다만 기억이 남는다. 무슨 기억? 내가 물었다. 여기서 있었던 모든 일. 그리고 네가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난? 무당은 잠시 침묵했다. 너는 네가 선택한 쪽으로 간다. 앞마당이 어두워졌다. 밤이 내려앉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그루터기에서 다시 울음이 올라왔다. 울음은 점점 노랫소리로 변했다. 아이들의 동요,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나 멜로디만은 분명한 노래. 나는 숨을 고르고 아이를 보았다. 너도 알잖아. 여기가 길이 아니라는 거. 아이의 눈에 잠깐 흔들림이 지나갔다. 그래도 기다림은 끝나고 싶어. 끝은 선택으로 와. 내가 말했다. 대신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서가 아니라. 나는 한 발 물러섰다. 앞마당의 경계, 방과 마당의 선, 바로 앞까지. 돌아보지 않았다. 시선은 정면, 그루터기와 아이에게 고정했다. 나는 돌아보지 않겠다. 그 말과 함께 부적의 문양이 빛났다. 붉은 선들이 공중으로 풀려 앞마당의 바닥을 따라 퍼졌다. 돌판 사이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아이의 형체가 갈라졌다. 어린 얼굴과 어른의 얼굴이 분리되듯 흔들렸다. 기다림은. 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제 누구의 몫이야? 무당이 북을 마지막으로 쳤다. 둥. 앞마당의 중심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루터기가 흙 속으로 들어가며 그 위에 겹쳐있던 얼굴들이 하나씩 풀려났다. 풀려난 얼굴들은 빛으로 바뀌어 하늘로 흩어졌다. 아이의 모습이 희미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다. 다음에. 말끝이 끊겼다. 앞마당은 고요해졌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밤은 여전히 밤이었지만 숨 막히던 압력은 사라졌다. 나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다. 무당이 내 곁으로 다가왔다. 잘했다. 끝난 건가요? 내가 물었다. 끝은 시작보다 오래 남는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의 균형은 맞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무당은 문 쪽으로 향했다. 문턱을 넘기 전 그녀가 덧붙였다. 이 집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이 마당을 길로 부르지 마라.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아침이 올 때까지 나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다. 동이틀 무렵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졌다. 마치 오래 붙잡고 있던 숨을 이제야 내쉬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문턱 앞에 서 있었다. 돌아보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냈다. 부엌 쪽에서 그릇이 맞닿는 소리가 났다. 짤랑. 아주 일상적인 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름도 속삭임도 없었다. 단지 사람이 살았던 집에서 날 법한 데 남겨진 물건들의 소리일 뿐이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몸을 돌렸다.
앞마당은 그대로였다. 돌판은 제자리에 있었고 그루터기가 있던 자리에는 평평한 흙만 남아 있었다. 축축함도 눌리는 기운도 없었다. 다만 중앙의 흙이 유독 정돈되어 있었다. 누군가 오래도록 그곳을 만지작거린 흔적처럼.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도 그림자들도 없었다. 나는 무너질 듯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숨만 떨며. 울음은 마당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다. 이 집은 더 이상 그것을 모으지 않았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나는 짐을 꾸렸다. 부적은 종이 조각이 되어 바스러졌고 청동 거울은 표면이 완전히 탁해져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다. 가져갈 이유가 없었다. 대문을 나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바라보았다. 방들은 비어 있었고 벽에는 햇빛이 얌전히 내려앉아 있었다. 평범한 오래된 한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문득 바람이 불어 앞마당 쪽에서 흙 냄새가 스쳤다. 순간 멈칫했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마을을 내려오는 길에서 옆집 할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텃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다. 내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갔구나? 짧은 말이었다. 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잠시 붙잡았다. 손바닥이 따뜻했다. 이제 네가 기억을 가지고 있겠지.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내려왔다.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도시로 돌아온 뒤 나는 가끔 꿈을 꾼다. 사각형의 마당, 젖은 돌판, 그리고 고개를 돌린 채 굳어있는 사람들. 꿈속에 나는 늘 같은 자리에서 멈춘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꿈의 장면은 빠르게 희미해진다. 다만 한 가지 감각만은 남는다. 돌아보지 않았다는 확신. 나는 안다. 그 마당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길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다시 그 집에 들어선다면 규칙은 여전히 간단할 것이다. 돌아보지 말 것, 부르면 대답하지 말 것, 그리고 그곳을 길로 착각하지 말 것. 나는 오늘도 뒤를 보지 않고 걷는다. 그 선택이 아직 나를 살아있게 하므로